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2021년 3월 23일 8시 31분이네요. 밤. 저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다른 특별한 일정이 없이 연구소, 범죄연구소 프로파일러 앤 가디언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요즘 이 대포 통장 이런 것 때문에 절차가 좀 까다롭기도 하고, 사실 당연한 거죠. 이런 일종의 비영리 법인의 통장을 만드는데 절차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되죠. 다행히 기업은행 통장을 만들었는데 기업은행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 해주셔갖고 잘 개설을 했어요. 이 연구소 통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것이 이제 혈액이죠. 말하자면 연구소에서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터디 모임도 하고 그러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요긴하게 쓸 것 같아요. 어쨌든 잠깐 이것저것 쉬고 이제 원고도 좀 보고 그랬는데 뉴스데스크에서 참 저는 유상범 의원 녹취록 나오고 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이라는 거, 이 사건을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불법적인 그거를 가르쳐주는 듯한 그런 녹취록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실제로 들으니까 소름이 끼치죠. 여러분도 그걸 들으시면 야, 변호사 참, 검사장 출신 변호사 대단하다. 그 죽어간 환자들, 허망하게 죽어간 환자들. 그러니까 사실 도덕적인 윤리 기준은 1도 없는 거죠. 돈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런 부도덕한 일, 탈법적인 일,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참 제가 뭐라고 안 그래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어쨌든 근데 그거는 이제 어제하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경찰 출신 이사, 김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마디편안병원의 관리이사로 채용된, 이건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MBC에 나온 건데 단독으로 마디편안병원의 관리이사로 채용된 전직 경찰 간부 김모 씨. 이게 관리이사입니다. 관리이사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심부름해요. 근데 심부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건 밝힐 수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담당 형사도 통화도 하고 조사할 내용도 별로 없다고, 부담 갖지 말라, 문자도 보고, 이게 이제 문자 내용이 찍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MBC의 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유족들은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영업사원이, 의사도 아닌 영업사원이 대리로 수술해서 그렇게 죽게 만들었다는 걸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그 보도가 나온 다음에 부랴부랴 경찰은 압수수색 형식적으로 하고 이 MBC 기사 속에 나오는 유상범 변호사의 녹취록이라든가 아니면 이 행태를 보면 변호사, 전직 경찰, 그리고 의사, 병원장, 이 부도덕한 커넥션, 그리고 그 경찰들이 왜 그따위로, 그러니까 이런 경찰들이 사실 이런 경찰들한테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맡기느냐, 기가 막힌 부분인 거죠. 늘 그대로 실제로는
경찰은 뭐 하는 것처럼 이제 지방청에서나 대충 뭐 의료사고 같은 거 손을 대지, 실제로는 일선 경찰서나 이런 또 지방에 있는 경찰청에는 손도 안 대는 거죠. 서울에 있는 서울경찰청에 광수대 비슷한 그 의료사고 전담 뭐 수사대가 있었죠. 이 수사권 조정전에. 지금은 이제 다른 걸로 개편이 됐지만, 그거나 좀 전문성이 있거나 그러고, 나머지 이런 어떤 다른 지방청은 거의 전문성 없습니다. 그냥 무식한 경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이첩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고소되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냥 보통 사건 내용 듣고 뭐 듣는 중 마는 중 하고, 실제로 이제 전문가도 사실 다 의사니까 같은 한패들이죠. 그리고 변호사 이렇게 들으면 실제로 억울하게 의료사고 당한 사람들이 어디가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억울하게 저기 의료사고 당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비싼 변호사라든가 좀 있는 사 갖고 하면은 좀 해는 신용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합의하거나 이렇게가 대부분이죠. 왜 이제 대한민국의 의료사고가 나도 그것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그게 늘 반복돼서 의료사고의 기소율부터 시작해서 수사 자체도 잘 안 되고, 기소율도 안 되고, 또 유죄를 거의 받는 것도 거의 없고, 그것이 다 의사들 배를 팅팅 튕겨주는, 그것이 이 못돼 처먹은 이제 이 일부 변호사들과 연관되는, 부도덕한 연관되고, 거기에 이제 전직 경찰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커넥션이라는 것이 이 MBC의 기사를 봐서, 이 보도로 우리가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멀쩡하게, 사실 생명에 위험되는 그런 수술도 아닌데, 의사도 아닌 영업사원이라는 게 그 수술 기계를 팔려고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온 건데, 정작 그 의사는, 그걸 담당한 의사는 그 기계를 사용하지도 않고 딴 데 가서 진료보고 영업사원이 대신 수술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일산 서부서 파주경찰서 이렇게 대문짝판이 나왔어요. 쪽팔린 줄 알아야죠, 진짜. 경기 북부경찰청 애들 쪽팔린 줄 알아야죠. 늘 이게 참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이 늘 말씀드리는 건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감찰이 어떻게 된 거냐? 개판이다. 왜? 실제로 이제 이 전관을 쓰는 이유가 그런 거죠. 전직 경찰들 보통 뭐 해봤자 이 정도라면 과장급 정도 되겠을 겁니다. 아마 경정급 이 정도 될 겁니다. 힘을 쓸 수 있는 애들이 대부분. 경감 쪽 애들은 하위지라서 보통 힘을 못 쓰고, 총경급들은 또 소위 말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로펌 같은 데에 올라가고, 총경 이상은 경무관급들은 대충 제일 실제로 사건 결재를 했던 결재 라인에 있었던 무슨 경찰서 형사과장, 수사과장, 뭐 형사과장 말고 수사과장 뭐 이런 형태 과장급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과장급들이 퇴직하기 전에 그렇게 합니다. 살짝 이제 이 경력을 쌓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실제로는 수사 파트에 있지도 않았던 애인데 위에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내가 이제 요번에 옷 벗고 나가는데, 나가려는데 좀 말빨 좀 쓰게 하려, 경력 쓰게 하니까 한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살짝만 있게 하면은 나중에 나갈 때 수사 경력 뭐 이런. 근데 지가 한 것도 아니. 그러면 이제 어느 뭐 이거 저 병원의 관리이사나 이런 것처럼 이런 업체들, 특히 인사사고가 많이 날 수 있거나 이런데 이제 건설업체, 토목업체, 용역업체, 병원, 뭐 경비업체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 주로 이런 전직 경찰들 주로 이제 과장급, 그러니까 경위이하급들은 사실은 뭐 퇴직해봤자 그냥 어디 가서 경비원 정도 하는 거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경정급들, 5급이죠. 경감도 사실은 힘을 못 씁니다. 왜냐면 경감은
팀장급인데 팀장이 지금 뭘 알겠습니까? 해도 말빨이 안 먹히죠. 그러니까 과장급은 돼야지 결제 라인이 있었고, 서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서장은 그냥 줄 잘 탄 애들이 거기 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 결제라든가 이런 거는 그들 과장급에서 대체적으로 된다고 보면은, 경찰서 과장, 그리고 또 지방청 같은 데서도 이 계장급들이죠. 지방청 같은 데는 이제 과장이 총경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요 계과장 라인들이 실제적인 어떤 그 결제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저것을 실제 움직이는 애들인 거죠. 그런 애들을 이제 짧게 써서 이런 형태처럼 정관을 써갖고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보통 지역 토와 연결이 돼요.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여기 말하는 파주나 일산이 요 북부권에는 먹어주는 애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좀 이것저것 좀 만져봤다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기관장이나 뭐 이런 애들, 도로 댕겼던 애들, 얼굴 비치고 다녔던 애들, 그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가 이제 저기 전화하면은 경찰서에 그 실질 담당 팀장이나 그 뭐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담당 형사 전화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관계인이 전화하면 보통 사건 관계인하고 관계 받으면 안 된다고. 어떤 실제로 이 여러 가지. 그럼 LH 사태나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전화 안 받으면. 근데 그렇게 합니까? 검사들은 그렇게 합니까? 전화하는 변호사가 사실은 자기 윗상관이었고 윗상관이 전화 받아보라고 하는데 전화 받아보라고 대놓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전화했다고 하는데 한마디 하면은 이걸 함부로 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 나의 승진과 이런 사람이 다 팀장이나 이 과장에 연결된 사람 다 그 라인들인데 어떻게 저는 안 받습니까? 그리고 여러 얘기 하다 보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나중에 뭐 이제 콩고물이라도 뭐 이렇게 해주거나 그렇게 돈을 흘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돈을 흘려갖고 뇌물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걸리니까. 근데 나중에 어디로 갈 때 회방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게는 못해도, 그러니까 잘 되게 끌어주진 못해도 못되게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승진이라든가 공무원의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경쟁자가 있는데 말이 좀 생기면은 어쨌든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 처지면은 조직에서 무능하거나 따당하거나 뭐 이런, 경찰 조직은 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일선 형사랑 이제 그렇게 안면 한번 트면은 그냥 무시로 그냥 전화하고, 전화도 이런 놈들은 그냥 뭡니까? 딴 세컨폰, 뭐 서드폰 같은 거 업무폰 따로 하고, 그런 애들은 이제 전화기 두세 개 가지고 다니죠. 그 한 전화기로 번호 2개 하는 것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거 걸리면은 지들이 잘 알죠. 지들이 수사해봤으니까 잘 아니까. 걸리면 바로 파쇄해버리거나 아니 갈아버리거나 아예 그 기록을 안 남기는 거죠. 완전 대포폰을 쓰는 거죠. 그런 형태로. 그 대포폰도 수시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경찰의 이 수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근데 수사 정보만 얻는 것을 넘어가서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이 병원 이사야, 관리이사야, 예를 들면. 그러면은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어차피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하면은 얘기해 줄 것이고, 그럼 압수수색 대비해서 뭘 할 것이고.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안 들어갔죠. 언론에 보도되니까 겨우겨우 갔는데 또 형식적으로 해갖고 겨우 뭐 흔히 말하는 그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도 빼오지 않는 압수수색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개판이죠. 이따위로 수사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도 그냥 재수 없으니까 죽어나가는 정도 되고, 흔히 말하는 이런 정의라는 건 뭐 길가에 구르는 개똥만도 못하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결국은
검사장 출신의 유상범 변호사가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MBC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영화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가 베테랑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다 그렇게 이 코딩하는 경찰 간부가 딱 재벌의 회장 옆에 붙어갖고 다 코딩하지 않습니까? 누구 기수, 뭐 경찰대 누구 기수, 무슨 기수 내가 아는데 막 돌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 경찰에서도 보직을 돌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를 오래 한 애들은 계속 수사로 올라가고 정보나 경비에는 올라가고. 근데 나중에 애들을 이제 정관으로 나갈 때 이제 좀 집어주려고 하면은 경력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삥. 그래야지 얘들이 나가서 먹고 살 수 있게. 근데 그 먹고 산다는 게 뭡니까? 어쨌든 거기 가서 정관에 압력을 해서 이런 정보를 패내고 뭐 사건 수사 방향을 다 미리 해갖고 수사 못하게 하고, 수사 못하게 하면서 이제 피해자 가족 유족들하고 결국은 유리한 데서 합의 보는 그런 과정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들의 정관, 그러니까 검사 출신, 고위 검사 출신의 정관이에요. 판사 출신의 정관이에요. 또 무슨 공정거래위원회 정관이에요부터 시작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정관이에요.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의 정관위가 없으리라고 보는 건 그건 무리한 생각이죠. 근데 그게 그 정관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돌아가신 분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매덕을 다 실제로는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먹어치운 거죠. 그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수사를 안 받아요. 당연히 검사장 출신의 그 유상범 변호사는 제가 장담하건대 수사 안 받을 겁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또 지금 국회의원 똑같은 국회의원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병원부터 시작해서 병원 관리의사 이런 사람들 처벌 받을 것 같습니까? 문제는 이걸 지금 이런 문제가 언론에서 했으면은 수사를 해야 되죠.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누가 어떻게 했느냐? 누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검찰이 할까요? 검찰이 하면 유상범 변호사까지 건드려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겠죠? 공수처는 아직 만들어지도 않았어요. 또 경찰이 할까요? 어느 경찰이 하겠습니까? 경기 북부경찰청이 할까요? 어차피 파주경찰서나 서부경찰서는 걔네들한테 맡긴다는 의미가 없죠. 하겠습니까? 그럼 경찰청, 감찰 부서에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내기라도 하면 전 안 한다에 몰빵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걸리면은 수갑차놈들 여럿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 이 2013년부터 세월호 전부터 방송에 얼굴 내밀고 그때 이제 뒤에 또 이제 이것저것 계속 그러지만 저는 절대 저 얼굴을 아는 어떤 사람, 경찰 전화하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않습니다. 전혀. 왜 그러느냐? 그게 압력을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왜냐면 어떤 사건에 대한 걸 알아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럼 사실 굳이 그것만 아니라 하더라도 사건 진행에 대해서 그냥 물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관행화되면은 그게 저한테 체득화되면은 분명히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갑니다. 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2013년부터 제가 8년, 9년 정도 9년째 방송을 하지만 단 한 번도 제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도 그냥 밥이라도 먹었고 술이라도 먹었을 기회가 있으면 절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단 거꾸로 이제 그 사람들이 저한테 방송에 뭐 이런 얘기, 아이 방송 보는 거 이런 게 했는데 너무 좀 그러니까 세게 뭐 까시는 거 아니에요? 경찰 뭐 그냥 허허 묻고 말죠.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넘어가다 보면 압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목숨과 아니면 사람의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권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청렴 그리고 독립적 이런 것을 원하는 거죠. 결국 그러려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저랑 알았던 경찰 현직에 있는 애들하고 이제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연락이라도 하고 지내시죠. 아니라 제가 방송을 그만두면은 연락하겠다. 그래도 방송이라 나가는데 근데 사실 경찰서의 경찰의 감찰팀은 사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능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MBC 보도가 나가고 이전에 이 문제가 생겨서 병원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했으면 그러면 대충 내사 감찰한 애들이 딱 봤을 때 이게 뭔 사건인지 금방 알죠. 그죠? 근데 그 뒤로도 한 번도 사건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경찰이 감찰이나 내사팀은 유명무실하다는 그냥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그 윗사람들이 이거 좀 손대봐라고 하는 일종의 하명 수사 같은 형태. 그게 무슨 감찰입니까? 왜 딱 베테랑에 나오는 그 감찰팀 딱 그 꼴이죠. 참 부끄럽죠. 짧지만 전 2년도 안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2년도 안 있었던 게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있었으면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잠깐 발가락 하나 담갔다는 정도 그래도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경찰에 이런 일들을 하면 국민들은 경찰을 믿고 그 의지하는데 경찰은 뒤통수를 세게 치는 배신을 때리는 거죠. 누굴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 잘했다는 것만 떠들어대라는 거죠. 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경찰이 잘한 것도 있죠. 그런데 잘한 거는 사실은 아주 경찰이 안 해도 될 일 이런 거고 실제로는 이런 거는 경찰이 해야 될 일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실제로 경찰이 해야 될 일. 경찰의 감찰 부서는 뭐 하고 있는 건가요? 걔네들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이 사건을 그래서 이 밤에 카메라 앞에 쓴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부끄러워 갖고 같은 맥락이 또 들어온 건 이겁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경찰 내 괴롭힘 경고 등 극단적 선택에 청와대 호소까지. 그러니까 일선 경찰관들이 간부들의 괴롭힘에 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갑질. 경찰 간부의 갑질에 매일매일 분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현직 경찰, 전남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6개월 동안 경감이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스트레스 장애가 오고, 근데 실제로 지방청 감찰계에서 조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계급체계로 움직이고 있고, 그 계급체계로 하면서 완전히 상명하복 체계가 되니까 이게 완전히 갑질 중에 상갑질이 되는 거죠. 이런 방향이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후배 앞에서 선배 계급자의 계급을 격하게 부른다는 거. 팀 내 후배들에게 30년 경력의 선배에 대해서 무시하라. 없는 사람 취급해라. 민원인과 후배 앞에서 업무 처리를 공개적 지적하고, 나이 처먹은 게 버스리냐는 모욕하고, 이런 놈이 이 경감이라는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랬는데 불구하고 경감한테 견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보신주의 아니면 원정주의? 왜? 대충 경감쯤 올라간 애들하고, 그러면 걔를 이제 끌어주고 흔히 말하는 백업 해주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겁니다. 뿌리 깊은 그 이른바 이 라인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 하나 파내지 않으면 실제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감찰이 안 되면 외부에서 개입해서 도려내야 되는데, 외부에서 어떻게 도려내죠? 그런 구조도 없지 않습니까? 내부 감찰 자체는 무능하고 외부 감찰은 손도 못 대는 그런. 작년 10월에 경기 평택경찰서의 30대 간부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한 경찰관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화이낸스 뉴스에 나온 겁니다. 간부들끼리는 소통이 활발하고 학연 지연이 얽혀 있어서 부당한 문제가 있어도 호소할 길이 없다. 왜? 얘를 이제 고발하면은 문제가 있네. 얘를 감싸는 애들이 달려들어갖고 완전히 왕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이고 뭐고 간에 경찰 내부의 감찰을 정상화시키고 외부 감시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있는 현재의 총경 이상 간부들 반 이상을 솎아내지 않으면 사실 개혁은 요원하다. 제가 늘 그 말씀은 실제로 라인들, 중요한 어떤 그 포스트에 박혀 있는 애들 뽑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냥 말뚝처럼 박혀 있는 거죠. 그걸 하지 못하면 결국은 경찰 개혁은 실패한다. 그게 거기에 다 정보 경찰의 문제가 있고 경찰 수사 전문화의 문제가 있고 다 연결된 겁니다. 실제로 경찰 인원 부족하지 않습니다. 5천만에 12만, 15, 13만인 정도면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하는 놈은 일하고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고 펑펑이 넣는 놈 놀고, 업무 분석이 안 되고 무능한 애들은 계속 있고 유능한 애들은 무능해지고, 이게 왜 그러니? 아니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경찰 개혁위원회는 무슨 외부위원회라고 랍시고 만들었지만 다 그놈이 그놈, 뭐 무슨 위원회라고 하면 전직 경찰들, 경찰학과 교수들 다 같은 밥그릇에 주둥이 드밀고 있는 뭐 다 그런 형태이죠. 시민단체라고 몇 들어가지만 내용이 뭔지도 파악도 못하고, 숫자에 밀리고 내용 파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보조 맞추는 정도로 끝나고, 뭐 이런, 여러분들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딱 검찰의 모습, 그거보다 조금 뭐라고 하나, 뭐 이제 하이테크 버전이죠. 검찰은. 그리고 다른 공무원 조직도 대부분 하이테크 버전이죠. 그거에. 어쨌든
경찰을 기억하지 못하면 저는 사실은 경찰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뭘 하든. 제가 두려워했던 게 그런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행정경찰한테 수사경찰을 독립시키지 못하면 큰일 난다 오히려. 그 말씀 늘 드렸고, 수사 전문화 말씀드렸고, 이런 여러 가지. 그게 벌써 몇 년째 말씀드려도 저 혼자 떠드는 거죠. 누가 뭐 알아나 줍니까? 저 혼자 여기서 광야에서 부르짖는 그냥 한 마리의 그 메뚜기 새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누가 저한테 그러죠. 너네 비판만 하느냐? 비판 안 할 수가 있나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인들이 고통받는데. 조금 분위기를 전환시켜서 사법농단 첫 유죄, 법원 공정성 해친 중대범죄.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에 무죄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겨우 이규진 그리고 이민걸한테 징역 10월, 1년 6개월, 집행유예 이렇게 선동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방창현, 심상철은 무죄.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겨우겨우. 얼마나 그 유죄 내리기 싫었겠습니까, 판사들이. 겨우겨우. 얼마나 중대했으면 그렇게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는 판사들이. 너무나도 강고한 벽입니다. 이걸 깨지 못하면 재판이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이미 독립적이지 않다. 그럼 국민들은 누굴 믿습니까? 그러면 그 판사를 어떻게 채용할 것이며 그 사람들이 불편부당하다는 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판사들도 반 이상은 갈아치워야 된다. 그리고 일부는 법원 사법행정권을 독립시키거나 아니면 지방법원장을 선출직으로 가거나 다양한 방식. 지금처럼 이제 로펌에서 와서 이렇게 법조 다원화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진짜 돈 있는 놈들의 쉽게 말하면 이제 심부름꾼 판사를 만드는 거다. 개혁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뭔가 변하는 것 같은데 김명수는 헛짓거리하고 있고, 법원은 사실 문재인 정권 내내 헛바퀴 돌았죠. 뭐가 바뀌었나요? 여러분, 뭐가 바뀐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바뀐 것 같은데요. 저는 더 심각하게 봅니다. 판사들의 이 사법부의 지금 상태를.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학대 아동 쉼터, 그나마 전세전전.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즉시 분리, 긴급 분리 이런 형태를 하지만, 아니 분리할 때가 있어야죠. 쉼터를 만든다고 해봤자 이미 없어. 이미 올해 몇 개 만든다고 다 계획이고, 이런 거 터질 때마다 제가 늘 캐비넷 정책, 실제로는 돈 쓰기도 싫고 하기도 싫지만 겨우 국민들 눈을 보이니까 그냥 실제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들이나 이런 실제 전문가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실제로는 없어요. 쉼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쉼터가 있으면 또 뭐해? 전세고 늘 이제 옮겨 다녀야 되고 보안이 안 되고 부모 쫓아와서 막 난동질하고 불안정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그 안에 전문가가 없어. 아이들 거기서 뭐 할 겁니까? 밥만 먹여주니까 아이들끼리 있다가 지들끼리 또 서열해갖고 또 괴롭힘 당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정확한 프로그램들, 교육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따위로 하면서 맨날 아동학대가 문제는 이미 떠들어대고 여성가족부나 저기 보건복지부 애들은 뭘 할까요? 그 공무원 애들은 또 그거를 떠들어대는 정치인들은 뭘 할까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냥 분리를 못하는 거죠. 구미 사건 얘기가 또 늘고 있네요. 이제 검찰에서는 다시 또 DNA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DNA 검사를 하는데 그 DNA를 채취하고 다시 국과수에 맡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교차하면은 다른 데에 이게 국가수가 아니라 그럼 뭐 검찰의 과학수사부 대검에 그러니까 대검에 맡기는 거랑 만약을 위해서 만에 하나 사설로도 맡겨야죠. 사설이라고 하면 완전히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서울대학교 의대라든가 아니면은 세브란스나 이런 데도 유전자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DNA에 그 신뢰를 못하겠다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적어도 대검 과학수사부만이 아니라 다른 게 한두 개 더 해야죠. 그래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없애야죠. 근데 겨우 그냥 그러니까 생각이 모자란 건지.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산부인과 의원을 구미 근처에 있는 거 대구까지 다 탁탁 다 턴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구미가 여기서 이 서울에 있어 구미가 뭐 12시간 넘는 데입니까? 차로 밟으면 KTX 타고 차로 밟으면 3-4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데입니다. 예? 응급실 앰뷸런스 타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구미 대구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를 두진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사가 뭐 이렇게 엉망이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작정하고 애를 숨기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석씨가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구미 근처에 알짱알짱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기 했겠습니까? 아니 나 같으면은 서울에 있는 병원 많은데 그런데 누가 봐도 신원이 감춰질 수 있는 그런 브로커. 실제로는 브로커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주변의 산부인과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몰래 신원을 감추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가능성이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서울이나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특히 이런 데에서 그런 거 해주는 브로커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애를 낳거나 아니, 거기서 제가 말한 대로 오히려 대리모 시술이라든가 시험관 수정 불법적으로 하는 데 가서 이렇게 착상하는데 아니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하는 브로커 애들도 있고 아니면 그걸 중국에서 하는 애들 중국에는 그런 게 성행하니까 사실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이 수사하는 꼴이 엉망이어 갖고 뭐지 얘네들은? 거기에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여기 구미 근처 두져 갖고 그럼 전국으로 다 확산할 거예요? 이거 뭐지?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좀 그럽니다. 어제도 그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그건 이미 다 했겠지. 에이 경찰이 설마 그걸 안 했겠어? 검찰이 그걸 안 했겠어? 근데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 가능성을 다 이런 가능성을 해서 최선의 가능성을 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저를 비난하죠. 어제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기분은 나빴지만은 저는 그 시스템이라는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모르는 애들은 오히려 저를 비난하죠. 그건 사실 그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사실 좀 언짢긴 했지만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좀 되게 단순한데도 그렇게 넘어갑니다.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좀 두고 봐야죠. 두고 보긴 보겠는데 마뜩치가 않네요, 제 생각으로. 또 불행한 사건이, 제주도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중학생 딸을 죽이고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왜 죽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나요? 신생아, 영아, 아니면 어린애들,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면은 애가 불행하게 고아로 살까봐, 고아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설에 가서 불행할까봐 우리 같이 죽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살인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게 아니라 자신의 실패한 것을 노출시키기 싫어갖고, 그러니까 대단히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동정론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그 자식 새끼를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걔를 죽이고 그랬겠냐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것 때문에 자기를, 그리고 아이들 죽일 때 되게 잔혹하게 죽입니다. 목도 조르고 막 이런.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애들이 불쌍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명백한 살인입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어요. 저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되면은 대단히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죽이고 마누라도 죽이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마누라는 표현이 좀 저속한가요? 부인도 죽이고. 그러니까 실제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매우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그것도 중학생이면은 어쨌든 살 거예요. 네? 네? 어디서 살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알아서 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없어서 자살할 생각이면은 본인이 뭐 판단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했다 그래, 자식이 뭔데, 자식을 전혀 다른 생명이거든요. 자기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살인입니다. 20대 여성 대상 커피 테러라는 것이, 그렇죠? 이건 좀 그런 거 들어보셨죠? 신촌 어디에 가니까 여성들한테 그 스타킹에다 먹물 아니면 뭐 약간 이상한 물질 바르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침 뱉고,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는 창원 중부경찰서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창원시 성산구의 일대의 버스 정류장의 벤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몸이나 머리에 미지근한 커피를 뿌리고 달아나. 오후 9시부터 12시 사이, 밤 시간이죠. 뿌리고 도망가, 뿌리고. 모두 20대 6명 피해자. 여성 혐오 범죄? 여성 혐오 범죄일 수 있죠, 이거는. 근데 이건 성적인 공격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뉴센스 오펜스라고 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렇지만 뉴센스 오펜스에서 섹슈얼 오펜스 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CCM 상으로는.
누슨스 어펜스하고 섹슈얼 오펜스에서 섹슈얼 어설트 사이에 있지만은 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요건 그냥 놔두면 바로 진화를 합니다. 요게 프로파일러 때 해야 될 일이죠. 또 실제로 프로파일러 때 할까요? 충북 참여연대가 투기 특별조사단의 외부 전문가 포함해라 셀프 조사한대. 지금 이제 LH 사건 때문에 이제 이 관련된 각 그 지방도에 이제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니 뭐 공단이 뭐 이런 그 지방에 있는 데에 개발하려고 하는 데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좀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미리 아니까 땅 사두고 똑같은 거죠. 특별조사단을 국무총리를 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얘들이 이제 야열 부리는 거죠. 어떻게? 조사한다. 근데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충북도청에 있으면 그 충북도청에 가란다고 해서 지들끼리. 그럼 되겠습니까? 나온다 한들 꼬리 자르기 하겠죠. 그럼 당연히 외부 시민단체 전문가 하나씩은 끼워 넣어서 해야 되는데 안 하죠.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지금 경찰 애들이건 도청 애들이건 시청 애들이건 구청 애들이건 뭐 검찰 애들이건 이 광풍만 지나가길 바라는 거죠. 다들 어떻게 헤쳐먹은 게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벌컥 뒤집은 상태니까 조용히 사라지기만 기다려갖고 내부 조사 조금 하되 좀 심각하게 문제 있는 애들만 약간씩 솎아내고, 근데 걔네들이 가만 안 있으니까 이제 알아서 좀 봐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거나 일종의 서로 입을 맞추는, 그게 아마 지금쯤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부패 고리가 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애틀랜타시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실제로 상당히 그 증오범죄, 헤이트 크라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콜로라도에서도 슈퍼마켓에서 무차별 총격에서 10여 명이 사망했다고. 네. 그 지금 상황으로는 미국 콜로라도 볼더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침입해서 경찰관을 포함해서 10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용의자가 그 잡혀가는 모습은 이제 그 TV 화면에 나왔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 공간에서 대령을 하는 매스머더 형태가 되겠죠. 매스킬링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특별한 형태의 공간을 이동하면서 하는 증오범죄라기보다는 다중에 대해서 자신의 분노를 폭발적으로 이 투영하는 형태의 매스머더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것도 정확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자살을 안 했고, 아마 이 다리 쪽에 총을 맞아서 생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투항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도 총을 맞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자살할 수도 있는, 스스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건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짧게 좀 이따 제가 사극을 좀 좋아해서 사극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퇴마사, 조선 구마사라고 하는, 이방원에 대한 묘사가 너무 이게 좀비 영화 생시인데, 네. 저는 아니 뭐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필요하고 그런 건데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전주시 종친회에서 용납까지는 아니어도 좀 더 그렇게 봐주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보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